암호화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난해한 사기라고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 고란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항상 투기라는 오명을 썼죠.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역시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의 판도를 뒤집을 혁신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용재입니다. 왜 저희 둘이 뭉쳤냐? 저희는 바로 화제 신간이 되고 싶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바로 이 넥스트머니의 저자들입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홍길동이라는 별명을 붙고 있습니다. 홍길동, 왜 홍길동이죠? 홍길동, 호부 호형을 못하죠. 아, 호부호형.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렇죠. 나 암호화폐 투자한다. 나 암호화폐 관심 있다. 이 말을 하면 이상한 오해를 받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얘기 못해요. 정부에서 워낙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다 그렇죠. 보니까 또 투기꾼, 도박, 투기, 뭐 도박꾼. 도박 이런 얘기 하니까 계속 그냥 숨기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런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정보를 좀 올바른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쇼미더 크립토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저 사실 유튜브 방송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쇼미더 크립토 이 방송이 어떤 방송보다도 알차고 흥미로운 내용을 전해드릴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핫 크립토 시간입니다. 핫 크립토 느끼셨을 텐데 따끈따끈한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이 지난 화요일에 코인베이스가 흥미로운 리포트를 발간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코인베이스, 이 회사 현재 유일한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입니다. 유니콘 아시죠? 이렇게 날개 달린 말, 이게 바로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1조 달러,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제가 증시를 봤더니 대충 한 CJ, CGV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규모죠, 지금. 네,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느냐, 이 리포트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된 리포트 내용이 뭐냐면 글로벌 최상위 대학교에서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제 유니콘 기업이죠. 예. 근데 여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탑 50개 대학에 있는 탑 50개 대학 중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블록체인이랑 크립토커런시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래서 여기 앞에 리포트 도입 부분에 보면 뉴욕 스턴 비즈니스 스쿨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비드 야맥 교수가 2014년에 개설한 그 블록체인 강의가 있는데 학생 수가 처음에는 35명. 35명. 지금은 230명까지 불어나서 가장 큰 강의실을 네. 빌려서 강의를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인데요. 지금 데이비드 야맥 교수는 처음에 본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걸로 수업을 개설했다고 해요. 근데 점점 더 학생들이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기술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학생들이 마주하고 이제 이쪽 수업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쭉 이제 불어난 건데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랑 Z세대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봐도 소위 그 명문대 나오고 네. 좀 일 좀 잘한다 싶은 이 밀레니얼 Z세대들은 네. 전부 이 크립토 씬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리포트를 보면 스탠퍼드가 제일 위에 있는데 무려 10개나 있고요. 코넬이 9개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 아시는 학교들이죠. 되게 네. 유명한 학교들. 다 가고 싶네요. 가고 싶어도 네. 못 간 학교들일 텐데 예. 스탠퍼드는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는 학교죠. 예.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스케일링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퍼런스가 바로 이 스탠퍼드 학교에서 열리게 됐죠. 여기 보면 유시 버클리도 4개나 개설을 했네요. 네. 유시 버클리, 스탠퍼드, 그러니까 사이퍼펑크들 중에서 스탠퍼드랑 유시 버클리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신 분들이죠. 네. 여기 표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인데 다 보면은 약간 서구에 있는 학교들인데 5개나 개설한 싱가포르 여기 눈에 띄는데 이 싱가포르가 또 ICAO의 네. 천국이죠.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 한국
학교는 안 보이네요. 한국 학교도 최근에는 뭐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서강대 등에서 이제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이 또 발표하는 기관이 또 미국 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내 대학교의 우수성이 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탑 50위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국내 대학교도 국내에도 밀레니얼들, Z세대 유능한 분들, 밀레니얼 유능하신 유능하신 밀레니얼 맞아요. 많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네. 서울대 출신 모임, 학교도 모임이 그러니까 디사이퍼 네. 분들 만났는데 조만간 우리 스튜디오에 디사이퍼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라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36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360억 원이나 유치를 했나요? 테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올해 초에 비트코인 2,500만 원, 600만 원 갔을 때보다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죠. 완전 베어 마켓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전자상거래 결제까지 하는 플랫폼을 전부 다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투자 집단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펀드들의. 그래서 제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네. 이 360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여기 투자한 회사들이에요. 네. 여기 보면 두나무 앤 파트너스, 저희 후원해주신 네, 업비트 감사합니다. 모회사입니다. 업비트 사랑해요. 네. 네. 그리고 거래는 업비트로. 네, 국내 최대 크립토 펀드 운용사인 해시드, 네. 세계 최대 거래소 자회사인 바이낸스 랩 등이 투자했는데 이름이 너무 대단한 그쵸. 회사들이라서 지금 스타트업,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나 ICO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VC나 이런 펀드들이 관심이 보이고 시드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이런 테라에서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 테라의 행보는 확실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아까 용재 작가님이 계속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스테이블이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아니 안정적이다. 사실 네. 코인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여러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라가 이런 엄청난 투자 회사에 360억 원의 유치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하신 포인트를 짚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대표적인 게 달러, 피앗 커런시라고 법정화폐라고 하는 달러에 연동된 뭐 USD 테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데리움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금융 상품처럼 만들어서 제공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개념은 되게 좋아요. 이미 있잖아요. 있고 거래도 되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와 있는 것들로는 나는 그냥 위험 변동성을 해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이 위험 변동성을 해지해서 그다음에 뭘 할 건데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한 데가 없어요. 근데 테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 크니까 해지해. 그다음에 해지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일상생활에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어 너네가 라는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처음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대표인데 이 대표가 신현성 티켓몬스터 창업자인데요. 이분도 업비트 제주 개발자 세미나 스피커로 나섰는데 조만간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 뵀으면 합니다. 네, 신현성 대표가 해당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소식으로 바로 이 업비트 제주도 개발자 세미나인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신영성 테라 대표가 스피커로 나오시고요. 이 개발자 세미나는 최신 트렌드는 물론이고 이 개발자들에게 진짜 유용한 내용이 전달되는 대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스피커들 몇몇만 봐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업비트의 이서구 대표, 네오의 다홍페이, 네오를 설립한 다홍페이가 직접 나옵니다.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이 좋아하는 우리 스타, 스티밋의 네드스타도 오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타의 최고 기술 책임자 에드워드 그리브도 나오고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아이콘 김종엽 대표님,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테라의 신현성 대표님 나오고요. 굉장히 화려하신 분들이 나와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핫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핫한 컨퍼런스를 정리하는 보고서 리포터 라이터로 선정됐습니다. 라고 저희들끼리 축하드립니다. 좋아하는데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 자리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